안녕하세요. 서정아의 지금 고전 고등학교 한문입니다. 효왈 향인이 개오 아명하니 올빼미가 말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내 목소리를 싫어하니 이고로 동산이라. 이 때문에 동쪽으로 이사합니다. 구왈 자능 경명이면 가이나. 비둘기가 말했다. 그대가 울음소리를 고칠 수 있다면 괜찮을 것이지만 불능 경명이면 동사라도 울음소리를 고칠 수 없다면 동쪽으로 이사해도 유오자지성하리라. 여전히 그대의 울음소리를 싫어할 것입니다. 이 글은 한나라 때 사람이죠. 유향의 설원에 담긴 글입니다. 유향은 한나라가 전한과 후한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전한 말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자를 보겠습니다. 올빼미효. 올빼미 효자는 세조자하고 나무목자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 위쪽에 있는 게 세조자예요. 세조자에 점 4개가 여기선 생략이 됐고 그 아래쪽으로 나무목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올빼미 효자의 다른 이체자를 보면 여기에서는 점 4개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것도 현재 올빼미 효자로 쓰이는데 현재 주로 많이 쓰이는 글자는 이겁니다. 올빼미는 단독으로 생활하면서 밤에만 사냥을 하고 낮에는 나뭇가지에 그냥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올빼미의 그런 생태를 보고서 이제 이런 글자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시골향. 이 시골향자는 뭐 고향할 때도 향이고요. 뭐 향촌할 때도 향인데 고대에는 이 시골향자가 행정구역 명칭이었어요. 단순히 그냥 일반 깡촌 시골이 아니고 제법 규모가 큰 지방 도시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서 식화지에 실린 내용인데요. 뭐 간략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가호별로 5가호를 이웃린자 린이라고 하고 그 5가호의 5배, 5린, 그러니까 25가를 리라고, 마을 리자라고 표현을 했고 또 사리, 그러니까 100개의 가호죠. 100가를 족이라고, 가족 족자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썼네요. 족이라고 했고 5족, 그러니까 500가호를 당이라고 했어요. 무리당자. 그리고 5당, 그러니까 2500가호를 주라고 했어요. 요즘에는 주라는 말 쓰죠. 뭐 경주, 여주 할 때 주. 이 주보다 더 큰 단위 12,500가호를 향이라고 했어요. 이 향보다 더 큰 가호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향이 향 12,500호야라고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향은 그 군주가 사는 도 외에 지방 도시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큰 거를 향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시골향이라고 해서 인적이 드문 그런 깡촌 이런 데를 생각할 게 아니고 지방 대도시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시나 도 정도로 제법 큰 규모와 대비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한서는 그 한나라의 역사서, 특히 이제 전한 후한 할 때 그 전한의 역사서예요. 그 한서의 식화지 편에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시골향자는 고흐룹이 2개나 들어있어요. 요거 사실 고흐룹처럼 안 보이죠. 일단 오른쪽 것부터 보면 이건 이 모습이 오른쪽에 있으면 고흐룹이에요. 고흐룹이라고 우리 여러 번 봤었죠. 근데 이 왼쪽에 있는 이 글자도 고흐룹이 변형된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변형된 거예요. 역시 고흐룹이요. 고대 글자 설문의자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양쪽에 이렇게 고흐룹이 있고 가운데에 요 형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곡식 향기로울 급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흐룹자가 양 옆으로 2개가 있고 가운데 곡식 향기로울 급자 이렇게 합해서 시골향이라는 훈음이 됐습니다. 울명. 이 울명자는 새가 우는 거예요. 이거 세조자 보이죠? 입구자에 세조자. 이렇게 입구자하고 세조자가 합해져서 울명자가 됐는데 새가 우는 거예요. 옮길사. 옮겨가다, 변화해가다, 뭐 이사하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축거릴 척자와 걸음보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됐어요. 걸음보자는 그칠지자, 발을 의미하는 그칠지자가 위에도 있고 아래도 겹쳐 있는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진 글자라서 이제 걷다라는 의미고,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자축거릴 척, 조금씩 조금씩 터벅터벅 천천히 걷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옮겨가다라는 훈이 있는 거예요. 비둘기 구, 아홉 구자와 세 조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됐습니다. 아홉 구자가 완전히 성부가 여기서 나왔고요. 세 조자가 의미부가 되겠습니다. 고칠 경, 다시 갱. 이 글자는 고치다라는 뜻도 있고 다시라는 부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고치다라는 의미로 쓸 때는 경이라고 소리를 내고 다시라는 뜻으로는 갱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고칠경 다시갱자 글자예요. 원래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지금은 현재 굉장히 많이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그 전에 변화되기 전에 한자 이런 형태도 이제 현재 있습니다. 잘 쓰지는 않죠. 지금 쓰는 건 이 글자를 쓰고 있죠. 그 전에 만들어진 글자를 보면 전 이게 구조가 그대로 보입니다. 남녘 병자와 칠복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 모습은 한나라 때 글자 설문해자 글이에요. 좀 더 명확하게 남녘 병자와 칠복자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칠복자 보면 요게 작대기 모습이고 여기 또자 모습은 이제 오른손이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어떤 작대기를 들고 있으면서 그걸로 탁탁탁탁 치는 그런 의미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유. 오히려 유자는 원래 원숭이 유자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게 요 모습이 이제 개견자잖아요. 개견자가 다른 글자들과 왼쪽으로 배치가 되면 이제 이런 모습으로 생기는데 이제 웬만한 짐승들은 대부분 개견자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원숭이 유자에도 개견자가 여기에 포함이 됐고요. 오른쪽 부분의 글자는 우두머리 추자예요. 추장, 인디언 추장할 때 추자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 오히려 유자, 원숭이 유자에는 부차적으로 오히려라는 훈이 또 파생돼서 생겼고 또 뭐뭐와 같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대로 같다, 그대로 돼 있다 뭐 이런 훈이 파생이 돼서 생겼습니다. 원래는 원숭이라는 훈에서 생겼지만 오히려 또는 뭐뭐와 같다 이런 의미로 많이 써왔습니다. 소리성, 소리성자는 이 윗부분 역시 소리성자예요. 그리고 귀자가 같이 합성이 됐습니다. 귀로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귀자를 이제 포함을 시켰습니다. 소리성자. 자, 그 외에도 악할 악, 미워할 오 이런 글자가 있어요. 악하다 할 때는 악이라고 발음하고 미워하다 할 때는 오라고 소리를 냅니다. 이 본문에서는 미워하다라는 의미, 싫어하다, 미워하다 이런 의미를 썼기 때문에 오라고 읽습니다. 자식자자는 2인칭 대명사로도 쓰입니다. 뭐 그대, 당신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오를 가자가 있습니다. 오를 가자는 뭐뭐 해도 괜찮다, 뭐뭐 해도 좋다, 뭐뭐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효왈 향인이 개오 아명하니 올빼미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향인이 그러니까 여기 도시 사람들이 모두가 나의 울음소리, 나는 새잖아요. 나의 그 새 울음소리를 싫어하니 이고로 동사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이 써있자 하나만 썼어도 되고 사실은 그러므로 이 고자만 써도 사실 되죠. 그런데 이고를 같이 쓴 거는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두 글자를 다 썼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때문에를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고자 하나만 넣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이자만 넣어도 문제되지 않아요. 문법적으로요. 근데 이 두 개가 다 들어간 거는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동쪽으로 이사합니다. 9월 자능 경명이면 가이나 비둘기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대께서 울음소리를 고칠 수만 있다면 능할 능자는 할 수 있다라고 번역하는데 능력적인 부분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다면 그대가 울음소리를 고칠 수만 있다면 괜찮겠지만
불능 경명이면 동사라도 우는 소리를 그칠 수 없다면, 그럴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동쪽으로 이사 가더라도 유오자지성하리라. 오히려 여전히 당신의 소리, 그대의 소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쇼왈 향인이 개오아명하니 이거로 동산이라. 올빼미가 말했다. 향인이, 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나의 울음소리를 싫어하니 그렇기 때문에 동쪽으로 이사합니다. 구할, 자는 경명이면 가이나 불능 경명이면 동사라도 유오자지성하리라. 비둘기가 말했다. 그대가 울음소리를 고칠 수만 있다면 괜찮을 것이나 울음소리를 고칠 수가 없다면 동쪽으로 이사하더라도 여전히 그대의 울음소리를 싫어할 것입니다.